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천미수님 반갑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 59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인종의 용광로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궁금했던 거, 답답했던 거,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뉴욕, 워싱턴, LA, 샌디에고, 시애틀, 시카고, 텍사스, 제가 미국 뉴 올리온주, 애틀란타 다녀본 데가 유타 이런 데들을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는데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미국에 대한 이해 강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속사를, 정말 제가 미국의 속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서 강의를 했는데 벌써 다음 주면 60부가 됩니다. 거의 1년을 미국에 대한 이해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을. 그런데도 아직도 못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많이 하면은 70부까지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 대한 이해를 끝내고 이제 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좀 강의를 좀 이렇게 염두에 뒀던 부분들을 해서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 갖고 오늘까지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성조기하고 미국 국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겠지만 별이 있죠, 별.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가 맨 마지막으로 합쳐져 갖고 48개의 별이었는데 이제 50개의 별로 이렇게 됐습니다. 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타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별의 나라라는 거예요. 별의 나라, 별들의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13줄입니다. 13줄. 영국 식민지 때 13개 주가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13개 줄이 있는 거고, 별은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합쳐지면서 50개 별이 이렇게 성조기가 있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이제 발발하죠. 그래서 미국의 각 의용병, 그러니까 미국은 정식 군대가 없었어요. 민병대만 있었죠. 민병대들이 독립을 성취를 했죠. 깃발을 다 자기네들 동네들, 또 프랑스나 아일랜드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특별히 영국에서 귀족들이 썼던 그런 깃발들을 들고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그 그랜트 유니온 플래그라고, 플래그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랜드라는 게 대단한 하나의 큰 깃발을 하고, 또 총사령관이 된 조지 워싱턴 제복 팔뚝에 붙어있던 마크에서 별과 줄 무늬가 있었어요. 이거를 본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한 분이 저거를 좀 깃발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걸 바느질을 해갖고 베티 로스라는 그 아주머니 여인이 손수 바느질을 해갖고 조지 워싱턴에게 국기로 제안을 해서 지금의 성조기가 탄생을 한 거죠. 처음에는 별 12개 원으로 하고 13개, 그러니까 13개 주가 있었는데, 동그란 별, 지금 유럽연합이 동그랗게 이렇게 별들을 하나 할 때마다 별을 첨가하고 있죠. 지금 유럽연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조기가 워싱턴 가문이 썼던 그것이 기본이 돼갖고 성조기가 탄생을 합니다.
성조기들 중에 여러 성조기가 있었어요. 성조기들 중에 가장 오래 쓴 것이 별 50개가 그려진 현재의 성조기입니다. 하와이 준주가 50번째 주가 되죠. 1959년 8월 21일로 승격된 뒤로 1960년 7월 4일부터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 50개는 50개 미국의 주, 그 다음에 빨간 거 13,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 13주는 처음 독립할 때 식민지 13개 주를 상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이제 성조기를 봐도 저런 뜻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조기를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그럽니다. 별에 박힌 반짝이를 박아 넣은 깃발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국가죠. 법률가이자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스콧 키,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참 재미나게 줘요. 프란시스 스콧 키야 키. 이렇게 열쇠가 작사하였고 곡조는 존 스테퍼 스미스가 작곡한 영국에서 술 마실 때 부르는 권주가예요. 권주가. 천국의 아나클론에게라는 노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국가는요, 술 먹을 때 이렇게 우리 술 마시자 막 이런 권주가를 개사를 한 거예요. 이 노래는 오늘날에는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나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받은 유명 가수가 독창으로 불리는 일이 많죠. 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음이 어려워갖고 사실은 다 같이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애국가는 아주 음이 단순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미국은 음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못 따라 합니다. 1812년 볼티모어에 살던 법률가 프란시스코 스코키는 영국 해군에게 억류된 시민 몇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영국 함대에 올라타 협상을 벌였는데 협상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영국 함대가 볼티모어 공략을 시작할 거니까 포격이 끝날 때까지 배에서 내릴 수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국 군함이 어마어마하게 볼티모어에 폭탄을 쏟아 넣었죠. 그러니 이게 내 나라 이 신대륙에서 협상을 하러 왔는데 그 함선에서 내 땅에다가 포탄을 밤새 하는 걸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날 해가 떴는데 이 성조기가 무너지지 않고 그 수많은 포탄에서도 이 성조기가 펄럭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여기다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의 권주가 아나클론에게의 음률의 시에 가사를 붙이면서 곡이 완성이 되죠. 1889년 해군에서 처음으로 이거 우리가 우리 군가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1931년 3월 4일 후보 대통령 경제공황을 끌고 온 대통령이기도 하고 타개하려고 그랬던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타개까지는 좀 못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미국 국가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국 국가가 맨날 뭐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사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말씀드렸죠? 영국 함포에서 볼티모어에 밤새도록 폭탄을 쐈는데 오 그대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어제 황혼의 미광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했던 넓은 줄무늬와 이 줄무늬, 미국 줄무늬 말씀드렸죠.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 저 보시면 13개입니다. 줄무늬와 밝은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그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나부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밤새 퍼붓는데 성조기가 무너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포탄에 이 파편이 찢어지지 않고 나부끼고 있는 것이 로켓의 붉은 섬광과
로켓을 쐈다는 거죠. 로켓의 붉은 성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그곳에 서 있었음을 증거하였으니 오 말해주오 그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그러니까 자유의 땅 용사들의 고향에서 깃발이 나부낀다. 그 노래가 여러분들이 매일 미식 축구할 때 결승전에 듣고 야구할 때도 제가 야구장 여러 번 갔었는데 야구장에서도 가수가 그래서 이게 음이 어려워갖고 미국은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 미식 축구할 때 그해 가장 인기가 높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박자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도 반주를 못하게 해요. 무반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반주로 하면 자기가 박자도 좀 늦출 수도 있고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우리 학생들 미국 이렇게 축하할 때 보면은 무반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음이 너무 어렵고 박자가 너무 어려워서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중간에 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반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제 이 가사를 딱 듣고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참 여기는 전쟁의 그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가사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 얼마나 많아요. 백두산이 얼마나 높아요. 하느님이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 참 잘 넣은 것 같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여러분들 무궁화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궁화는 궁 안에 없는 꽃이라는 거예요. 예. 없을 무자에 궁궐 궁자예요. 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온 나라에 있는 꽃을 얘기합니다.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러니까 미국은 전투적인 가사인데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가사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미국은 음이 어렵고 가사가 어려워갖고 내용이 어려워갖고 2절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거의 2절 모른다고 그래요. 아예 부르지도 않고 2절을.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은 한문을 잘해요. 우리 둘째 형님이 한문을 잘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완전히 한자로만 우리 형은 이게 쓸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문도 잘하긴 잘하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외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가사라는 거죠. 저 깊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해안, 오만한 적군도 공포의 정막 속에서 숨어 있는 그곳에서 드높이 치솟은 절벽 위로 변덕스런 산들 바람 따라 반쯤 가려져졌다 반쯤 드러나 보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침의 첫 광휘를 햇빛을 받아 충만한 영광에 반사되어 강물 위로 빛나는 그것이 바로 성조기로다. 오 영원토록 휘날리기를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계속 성조기 깃발 볼티모어에서 그 성곽에서 흔들리는 밤새 폭격에도 견뎌낸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두. 이것도 가사가 너무 좋아요.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 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2, 3, 4절을 아예 안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그토록 자신만만 호언장담했던 그 무리는 어디 있느냐. 영국 사람들 니네들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파괴와 전투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집이고 조국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들의 피로 더러운 자신의 발자국의 때를 씻어냈도다. 더러운 때가 아니고 때,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 어떤 피난처도 그 용병들과 노예들을, 이 노예가 들어가갖고 이제 주저하는 거죠.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게 있어갖고 1절만 부르고 2, 3, 4절은 거의 미국 사람들은 안 불러요. 이 문제가 이게 생겨갖고
폐주의 공포와 무덤의 암흑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했고 성조기는 승리차게 휘날리는구나.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우리나라는 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아름다운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참 우리 애국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안익태 선생님의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좀 있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의 이해를 할 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고향과 전쟁 폐허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서리라.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한 이 땅이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지켜준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대의가 정당하면 우리는 필승할 것이요 우리의 좌우명은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조기는 승리차게 휘날리리라.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여기 이제 이 성조기에 대한 찬가가 미국 국가입니다. 참 음도 비장하고 노래도 아름답긴 하지만은 전쟁 속에서 탄생한 나라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같이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노래인데 한쪽은 어떤 전쟁 포탄 총알 속에서 자유의 땅을 얻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말 이 한민족이 끝까지 잘 보존되고 길이 보존하자라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 애국가가 또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미국 성조기와 미국 국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히피, 그 집시, 히피, 뭐 저쪽 집시족이 넘어온 부분도 있지만은 유럽에 집시가 넘어온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미국의 문화를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의 문화를 주도했던 히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